리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 4,253원, 이때만 해도 4,253원을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 가격이 4,235원을 보이고 있고 조금 더 빠졌죠. 지금 0.51% 하락해서 0.96%니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조금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4,333원까지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틀간의 그 상승분에 대해서 소폭의 이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쭉쭉 상승만 하는 그런 시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군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또 매도를 하고 또 그들이 다 팔게 되면은 다시 또 오르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는 만큼 뭐 지금의 하락에 크게 뭐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4,400원에서 4,500원 요 저항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넘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격대가 조금 확대해서 보면 딱 요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윗꼬리로 기준해서는 요때 가격이 한 4,500원,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4,400원 초반이니까 여기를 좀 넘어서는 것이 일단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 여기를 뚫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넘어서는 것이 좀 중요하니까 4,400원에서 4,500원 여기를 일단 단기 그런 저항으로 보면서 일단 원화 기준으로는 여기를 좀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기준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달러 기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 가격대로 보고 있는 요 3달러는 또 넘어서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살짝 내려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3달러를 그래서 3달러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 추세 21선을 보면은 3.19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선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3.19를 넘어서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 8월 지금 아직까지 완벽한 정배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리플은 또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121선과 201선이 아직 요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완벽한 이 정배열이 완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리플도 또 본격적인 그 상승 패턴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 가격대보다 훨씬 위에 있으니까 뭐 이 8월 이제 조만간에 이 완벽한 정배열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중요한 이야기, 이번 사이클 리플이 기대 이상의 상승이 가능한 이유는 그래서 이더보다 상승폭이 더 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또 챗GPT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월가 등 전통 금융권이 관심을 가지면서 상승폭이 지금 둔화되었는데 이더리움도 지금 그런 단계로 좀 보여진다. 그렇다면 상승폭이 좀 둔화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주 날카로운 관점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정통 금융권 월가 포함 참여가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준 동시에 상승폭 둔화라는 이중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본다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발췌를 또 했어요. 상승폭 둔화의 본질, 상승폭이 둔화되는 건 나쁜 건가?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는 시장 성숙화의 과정이며 더 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 성향이 고위험 고수익인데 전통 금융이 진입하고 난 후에 그 시장은 리스크 관리 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약간 그 포인트가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가격적인 움직임은 초기 암호화폐 시장일 때는 극단적인 급등락이 발생을 하지만 전통 금융이 또 진입한 후 시장은 상승은 완만하고 또 하락도 완만한, 그래서 뭐 유동성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낮기 때문에 펌핑이 용이하지만 이제 전통 금융이
진입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 유동성이 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격 안정화를 또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폭 둔화 가능성,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ETF 유입 후 시장 성숙화를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기관 중심의 유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단기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상승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ETF는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트코인도 ETF 출시 후 급등, 이후 상승은 완만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이 스테이킹 승인 기대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직은 이 SEC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현재 지금 그 스테이킹 수익 제공 허용을 검토 중에 있고, 승인 시에는 연 한 7에서 10%니까 이것만 해도 진짜 상당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완전 고래여가지고 매년 이 정도의 수익만 거둔다 하더라도 뭐 정기예금보다 훨씬 크니까 가격적인 그 변동성만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매달 이제 그 연 수익을, 그러니까는 이자만 받아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전제는 내가 그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았을 때, 어쨌든 연 7에서 10%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수익률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는 기간의 ETF 투자 전략을 더욱 강화하지만 동시에 시장 전체의 유동성 분산과 변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 및 전망이라고 또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그러나 기간 중심의 안정적 투자 흐름이 자리를 잡는다면 과거처럼 단기간 내의 폭등보다는 완만한 상승, 또 변동성 축소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 특히 이제 스테이킹 수익 모델의 도입은 매력도를 높여서 장기 유입을 유도하지만 시장 전체 가격 에너지가 분산됨으로써 고점 대비 급등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으로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은 지속되겠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인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수 있으며 기간 중심 흐름 확산, 안정성 상승, 또 변동성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문구가 요거거든요. 즉 기간의 참여는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 플러스 안전벨트 역할도 함께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앞서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보니까 기간 참여, 또 기사에도 나왔지만 월가의 참여, 이런 쪽이 이제 좀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참여는 가속 페달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예전처럼 2021년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와 안전벨트의 역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간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정도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의 변동성은 좀 더 크지만 어쨌든 점점 이제 비트코인화 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부터 월가의 진입, 이 기간 참여들이 본격적으로 또 이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어떠하느냐, 요걸 또 보여드리게 되면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 해가지고 이제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요 선 있잖아요. 갈색 요 선 흐름대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예전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직전 사이클까지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요때거든요.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요때 이후로 승인이 된 이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이전 그런 모델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그럼 그 가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 한 33만 불 정도 되는데, 근데 아직도 한 11만 불 정도 되니까 이 그러니까는 이 기간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이 모델대로 지금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 모델뿐만 아니라 요것도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2년 MA 멀티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고점을 판독하는 그 대표적인 그 온체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파란 초록 색깔 요것이 2년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은 2년 이동 평균선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5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이 빨간 선에 도달을 했을 때가 딱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닿게 되면 이제 고점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전 사이클 때도 여기 빨간색을 넘겼고 여기도 빨간색을 넘겼고 2021년도는 넘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 근처까지 가면서 이제 시즌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 뭐 반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빨간색 요때 가격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34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1만 불밖에 안 되니까 지금 반도 못 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월가의 진입, 기간 참여자들의 참여가 진입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예전처럼 그런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여기서도 나왔던 그런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와 안전벨트 역할을 해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물 ETF가 출시될 당시에는 이제 직후에는 좀 무관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좀 폭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약간 좀 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런 전철을 좀 밟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상승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승을 하지만 그 상승폭이 이전 사이클 2021년 그때 사이클처럼 폭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플은 아직까지 기관 주도의 매수세가 아니죠. 결정적으로 아직도 이 완전한 이 소송 종결이 또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안에는 종결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15일 제가 멤버십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8월 15일이 SEC가 법원에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그 시기, 그 가이드라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3주간의 기간도 맞물린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 멤버십 회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 안으로 이 소송이 종결이 되고 뭐 조금 길어진다면 뭐 다음 달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소송이 지금까지 눌려 있다라는 얘기는 그 때문에라도 이 기관 참여가 쉽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예상 시나리오는 소송이 완전히 이제 종결이 되면서 현물 ETF 승인도 좀 가능해지겠죠. 뭐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의 이 ETF도 함께, 다른 알트코인의 ETF도 함께 승인이 될 텐데 그러면서 저는 불장이 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중심의 포모 장세가 또 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크게 상승하게 되면 이것이 돈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기관들의 본격적인 관심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XRP도 ETF, 현물 ETF의 신청이 뭐 몇 개 그 운용사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블랙록이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블랙록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뭐 블랙록 입장에서 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뭐 소송의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그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될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격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고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돈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기관들의 생각이 전환이 되면서 블랙록도 현물 ETF를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재폭발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블랙록이 신청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어쩌면은 그때가 진짜 이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승인이 되고 해서 아마 그때 되면은 이제 더 큰 그런 상승을 기대를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월가가 진입을 하고 막 그래서 더 큰 뭔가의 그 기대감이 커질 텐데, 근데 오히려 그때가 이제 고점이 딱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실제 월가의 진입과 기간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승폭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리플은 이번 사이클 기대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막 기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월가에서 진입을 하고 있고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더리움의 기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클 텐데, 오히려 저는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둔화가 되면서 아직까지 개인 주도로 머물고 있는 이 리플에서 조금 더 큰 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더리움이 상승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상승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알트 대장이 다른 코인들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리플과 이더리움의 그 상승폭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더리움보다는 리플의 상승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해가지고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더리움도 갖고 있고 리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팔고 리플로 갈아타야 될까요? 라고 또 이제 이런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개인의 각자의 판단으로 하는 거지만 전 그렇다고 해가지고 굳이 이더리움을 팔 필요가 있을까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인 안정성을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안정성이 좀 덜하죠. 그런데 또 이더리움과 이 리플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이더리움이 리플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만큼 그 리스크가 리플이 조금 더 큰 만큼 그만큼 상승폭이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예상일 뿐이니까 단순히 이 말만 믿고 이더리움 팔고 리플로 갈아타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감수하고 또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를 따져서 그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비중을 좀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리플까지도 다 마무리를 졌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오늘 조금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다 보니까 늦게 켰는데 시간도 지금 1시간 5분이 또 넘어섰네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몇 가지 질문 또 살펴보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1번을 눌러주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응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가 준비한 이 자료들이 충분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1번을 또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눌러주시면서 함께 요 하트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좋아요 버튼이 있어야지 많은 분들에게 추천이 되면서 또 제가 구독자 10만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1번을 눌러주시고 후스토리님은 1 곱하기 이게 얼마예요? 지금 뭐 경도 넘어서 뭐 엄청난 이 곱하기 많은 숫자를 또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라라님께서는 1 눌러주시면서 국보급 내용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주님께서는 사랑합니다. 이동수님께서는 가입 추천.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멤버십 회원님들의 약간 특징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멤버십,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가입을 이렇게 추천을 이제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압력을 전혀 넣은 거 아닙니다. 알아서 가입 추천 드린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동수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가 가끔 이제 영상 끝나고 나면 이렇게 쭉 올려다 보면은 추천하시는 분들이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다르다. 저를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신다. 그리고 또 느껴보신 분들은 또 잘 알고 계신다. 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도 이렇게 계속 1번을 눌러주시고 하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